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거냐면 제가 항상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내용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투자는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오늘 수익 났다 되게 좋네 라는 걸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투자해서 뭔가를 얻어가려면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어려서 공부 잘하려면 뭐가 중요하다고 그래요? 예습 중요하다고 그러고 또 뭐 중요하다고 그러죠? 복습 중요하다고 그러죠. 복습. 예습과 복습을 병행했을 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 맞습니까? 자, 예습이 제가 보통 선뉴스라고 하는 테마가 탈만한 뉴스, 그걸 통해서 실제로 이제 종목을 잡아드리는 것을 저희가 이제 연습을 해드리고 있고, 실제로 이렇게 해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드리고자 이제 제가 그 추천주도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낼 때도 있고, 뭐 차트만 괜찮아서 내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오늘 보신 아가방 컴퍼니 같은 경우는 제가 설명드린 대로 테마가 탈만한 뉴스를 제가 선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잡아볼 수 있다라고 해서 제가 선뉴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이 선뉴스 때문에 여러분도 똑같은 테마주들을 잡아나갈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해보니까 어때요? 편하긴 편하죠. 그러니까 급등 나올 거를 미리 우리가 매수를 해놓고 매도가를 미리 걸어두든, 아니면 오늘 장중에 급등 나왔다가 확 무너졌다가 다시 급등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확 급등 나왔다가 급락 나왔는데 다시 급등이 안 나왔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죠? 미리 매도를 어느 정도 걸어두는 게 좋다라고 표현하죠. 무료방에선 제가 문제를 드릴 수 없고, 여러분들 일일이 자, 지금 매도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무료방에서 누가 계속 보세요, 그 채팅을. 절대 그렇게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에 따라서 미리 걸어두시라고, 무료방에서는 최소 뭐 3% 구간이든 5% 구간이든 여러분들이 걸어두셔야 됩니다. 걸어두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물론 장중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은 좋겠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 스스로 좀 잘 해보시길 바라고, 물론 반대로 손절 나갈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절도 본인이 걸어놔야죠. 로스컷이든 뭐든 다 설정을 해놔야겠죠. 어쨌든 제가 설명드린 대로, 자, 오늘 원래는 석간이에요. 그러니까 뉴스가 석간신문에 보통 많이 실리지만 요새는 정보화 시대다 보니까 빠르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오늘 어쨌든 간에 저출산 관련해서 분명히 정부 부처 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주목해보면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마련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물론 테마라는 건 100%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혹 테마가 안 타더라도 어떻게 하면 된다? 제가 내일 중으로 정리하면 된다라고까지도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테마가 100%가 어디 있어요? 제가 내는 종목이 100% 올라간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다만 성공률이 높은 선뉴스에 집중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테마주들을 잡고 만약에 시세가 나오지 않으면 그냥 정리해버리면 됩니다. 그냥 정리해버리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역시나 홍남기가 2025년까지 저출산 대응 예산을 196조, 뭐 생각보다는 굉장히 큰 금액이었어요. 수십조 정도로 끝낼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200조를 투입한대요. 그만큼 뭐다? 제가 설명드렸죠. 카톡방에서 다 설명드렸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저출산은 우리나라 경제를 이끄는 우리가 2050년까지의 경제를 목표로 잡아봤을 때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가 많아야 되는데, 지금 애를 안 낳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앞으로 젊은이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부양할 노인들은 너무나 많은데 하다못해 그거를 서포트 해줄 젊은이들이 없다 보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저출산 대응 전략들을 어떻게든 내놔야 합니다. 내놔야 해요. 제가 이 예산에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솔직히 못 봤어요. 솔직히 못 봤습니다만, 만약에 이거는 소득금액과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저출산 대응 예산은 소득금액 높다고 안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또 안 되고,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정말 전 국민한테 밀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 어떤 부자가 돈 준다고 애 낳겠어요. 그쵸? 근데도 예를 들어 어정쩡하게 걸리신 분들이 계세요. 연봉 1억 정도 뭐 이렇게. 연봉 1억이면 또 안 된대. 그럼 괜히 좀 그쵸? 시험관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저도 요새 하여튼 저도 개인적인 부분이지만 저도 임신을 준비를 하는데 임신이 잘 안 돼서, 하여간 뭐 저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그런 것들을 많이 열어둬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출산이라는 거는 나중에 경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될 수 있어요. 특히나 일단은 지금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빨리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200조든 뭐 300조든 쏟아부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드렸고, 제가 설명드린 대로 관련된 뉴스가 딱 등장하면서 주가가 확 급등 나오죠. 뉴스가 언제 나올진 저도 몰라요. 가끔 그럽니다. 언제 오르나요? 뭐 내가 어떻게 알아요? 몇 시에 오르는지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점심시간에 급등할지 오후 2시에 급등할지 뉴스 나오는 시점에서 급등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다못해 그 전에 급등 나올 수도 있어요. 오늘 이슈지만 어제 급등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언제 주가를 올릴지에 대한 부분은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력들이 결정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항상 시장에 맞춰서 대응을 할 뿐입니다. 가끔 그럽니다. 종목 사놓고 안 올라간다고 오늘도 찡찡 몇 분이 거리셨죠. 아니 오늘 매수했는데, 예를 들어 어제 매수했는데 그 종목 안 올라간다고 찡찡거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가신 분들이죠. 투자를 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최소한 우리가 투자를 했다면 시간에 투자하는 거예요.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언제까지 보유하고 실사 없으면 접니다. 이렇게까지 깔끔하게 리딩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 유일하게 선뉴스 테마주들은 그게 가능한 게 선뉴스 테마주예요. 그래서 이번 주 제가 정부 부처 일정이나 여러 가지 이제 기업들의 일정들을 보니 사실상 급등 나올 재료가 많지가 않았다. 제가 그래서 오픈해드렸던 게 몇 가지가 있었죠. 그중 한 개가 아가방 컴퍼니라는 종목이었고, 여러분들 뭐 다 잡으셨잖아요. 그죠? 잡아보셨잖아요. 수익 내셨으면 되는 겁니다. 두 번이라는 타이밍이 한 번만 올 때도 있고 두 번 올 때도 있고 하다못해 내일까지 파동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것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단타쟁이들이 놀 때 급등 나오고 쫙 눌림목 주죠. 그때부터는 뭐다? 단타쟁이들의 장세예요. 얘네들이 끌어올릴지 아니면 확 더 뺄지 그거는 걔네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투자하시란 얘기가 아니죠. 제가 뭐라고 그래요? 미리 테마 준비해 놓고 급등 나오면 그냥 정리하면 된다. 왜 이 간단한 리딩조차도 못 쫓아온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사실. 제가 하여튼 관련해서 뭐 정보를 오픈해드렸고, 아가방 컴퍼니 뭐 14% 뭐 15% 수익 보신 분들도 인증 올려주셨는데, 제가 그것까지 지금 자료 찾기 힘들어서 어쨌든 지금 뭐 7%, 8% 이렇게 올리신 분들 거 한 2개만 갖고 왔어요. 뭐 아까 뭐 수십 개 올려주셨는데 어쨌든 뭐 그것까지 제가 잘 설명드릴 수는 없어서, 다 갖고 올 수는 없어서, 일단 아가방 컴퍼니 이렇게 뭐 80만원이라도 수익 보셨으면 다행인 겁니다. 1000만원 가볍게 투입해놓고 보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 수요일까지 시세 안 나오면 매도, 월요일날 잡아드리고 수요일까지 안 나오면 매도. 이틀, 그래봐야 보유기간 이틀이에요. 시세가 나왔든 안 나왔든, 안 나오면 그냥 손절치고 나가든 아니면 본전에서 나가든 그 시기에 맞춰서 나갈 수가 있는 거고, 하다못해 제가 손절가도 제시를 해드리죠. 마이너스 5%, 예를 들어 종목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마이너스 7% 설정하십시오. 변동성이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마이너스 7% 설정하는 경우가 많고, 아닌 경우에 뭐 마이너스 3%, 마이너스 5% 설정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 안에서만 있으면 마이너스 1%다. 너무 크게 빠지는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주식 초보들은 차라리 나가세요. 주식 초보들이 있을 만한 영역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진짜 주식시장에서 전문가 리딩 쫓아가는 것도 아니면서 어중간하게 무료방에서 뭔가 수익 날 것처럼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솔직히 물론 초보자들 중에서 좀 똑똑하신 분들이나 그래도 최소한 말귀는 알아들으시는 분들은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죠. 근데 여러분이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수익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아졌을 때 여러분들이 3월장, 10월장 이런 거 한 번만 겪어보셨으면 정말
주식 포기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아예 그냥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든 그런 거에 휘둘릴 분 같은 경우는 방을 나가주세요. 방을 나가주시길 적극 권유해드립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은 수익을 못 내실 성향이신 거니까. 자, 두 번째로 어쨌든 아가방 컴퍼니 또 8% 수익 인증해주신 분, 제가 이름까지 가져왔으면 좋을 뻔했는데 제가 죄송하지만 까먹었어요. 그래서 본인 인증이 있으실 겁니다. 아마 본인 인증이. 그래서 37만원 어쨌든 수익 인증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런 걸 통해서 힘을 얻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추천드렸던 게 뭐였죠? 제가 추천드렸던 거 검토하는 거예요. 검토하는 거. 이 복습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미리 예습을 통해서, 미리 예습이라는 건 선뉴스를 통해서 종목을 잡아놨고, 복습이라는 건 뭐예요? 실제로 수익 난 다음에 진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뉴스가 나오네, 정말 시세가 나오네, 이런 것들을 토대로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제가 두 번째로 설명드렸던 테마 중에 하나가 이게 있었습니다.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이 종합 발표되는 게 16일 조간, 이런 거죠. 그러니까 16일 아침에 얘기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자율주행차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자, 이렇게 할 수 있고, 자율주행차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 도로교통법을 어떻게 바꾼다든가, 예를 들어 보험업 관련해서 자율주행 보험을 어떻게 활성화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거 관련해서 종목들을 또 괜찮은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찾아 나가시는 과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관련주는 뭐가 있을까? 내일 자율주행 관련 이슈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내일까지 보유해보고 별다른 시세 없으면 정리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보유기간 이렇게 되면 하루예요, 하루. 여러분들 하루. 시세 안 나오면 정리. 뭐가 그렇게 크게 걱정할 게 있고 준비를 못할 게 있고 저는 물렸네요 라고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쵸? 사자마자 물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들. 사자마자 올라간다는 그런 기대감 자체를 버리세요. 저는 그렇게 올라가는 종목이 많아도 그렇게 말씀 안 드립니다. 자, 그래서 내일은 확실하게 자율주행차 가이드라인 종합 발표가 조간, 그러니까 아침에 관련된 이슈가 좀 증장할 수가 있을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오후에 더 크게 뉴스화해서 종목들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최근에 이제 자동차 쪽이 전망이 굉장히 밝고, 그리고 현대차 정의선 회장도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금 행보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괜찮은 흐름이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100%인가요? 대표님, 이거 100%로 움직이나요? 무조건 상승 나오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어떻게 합니까? 세력 마음이죠. 자, 자율주행차 테마주는 기본적으로 뭐 모바일 어플, 뭐 남성 칩셋 및 여러 가지가 있겠죠. 당연히. 관련주만 20여 가지가 넘습니다. 정확하게 뽑아보면 관련된 테마주들이 20여 가지가 넘어요. 그 중에서도 그나마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종목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선뉴스를 통해서 미리 테마를 잡아요. 자, 순서를 설명드릴게. 테마가 첫 번째야, 테마. 어떤 테마가 올라갈지를 먼저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차트 보는 거예요. 차트. 그 다음에 수급. 그래서 제가 선뉴스 테마주들을 매매할 때 방법이 뭐냐면, 테마 미리 뽑아놓죠. 이렇게. 자, 무슨 테마주가 움직일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 뭐예요? 차트 괜찮은 거 한 5종목 정도 저는 관심 종목 추가해놓고 보고 있다가 여기 수급 괜찮은데? 라고 하는 종목을 삽니다. 이 3박자예요. 지금 유튜브들도 그렇고 3박자 매매법 많잖아요. 근데 제가 보는 선뉴스 3박자 매매는 테마, 차트, 수급, 이렇게 세 가지의 과정을 통해서 제가 종목들을 뽑아냅니다. 물론 그렇게 아무리 뽑아낸다고 해도 다른 종목이 갈 때도 있고요. 하다못해 그 테마 자체가 안 움직일 때도 있어요. 안 움직이면 정리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 보유해서 마이너스 1%든 마이너스 2%든 일단 보유해서 연관된 테마가 안 움직이면 정리해야죠. 그걸 뭐하러 마이너스 2% 손절 못 쳐서 끌고 가냐고. 그냥 손절해버리는 게 마음 편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 거 테마 준비하는 거죠. 최소한 말씀드리겠지만
단타에서 100% 적중이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최소한의 50% 이상 적중률, 예를 들어 70%든 80%든 그 가이드라인, 그 정도 매매만 맞춰도 여러분들 성공한 거예요. 오늘과 같이 먹을 때는 크게 먹고 손절할 때는 제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5%든 마이너스 3%든 설정을 하니까 적게 손실 내면 되는 거예요. 단기 매매엔. 거기다 확률적인 부분이 70% 80%니까 당연히 먹을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동전주들이 굉장히 잘 움직여요. 테마에서. 근데 제가 되도록이면 동전주를 안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할 것도 없는 부분도 있겠고요. 어쨌든 이렇게 5종목 중에 제가 오늘 드린 종목은 모바일 어플이었죠. 모바일 어플. 모바일 어플 관련해서 제가 종목을 추천드렸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게 좋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드렸겠죠. 그래서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이 좀 스스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뭐 설명이 어느 정도 됐죠? 혹시 여기까지 어려우신가요? 제 설명이? 왜냐면 제가 테마주 아마 제 전국에서 테마주는 제일 쉽게 설명할 겁니다. 그리고 어려운 게 없어요. 매번 그렇죠. 차트 21선 어쩌고저쩌고 뭐 RSI 지표가 어쩌고저쩌고 다 개소리예요. 정말 개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테마라는 게 우선이지.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 진단 키트 테마가 다 올라가죠. 올라갈 땐 다 같이 올라가요. 떨어질 땐 다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개별 재료가 없으면, 개별적인 재료가 없으면 갑자기 무슨 다른 것도 다 떨어지는데 얘만 FDA 승인이 났어. 그럼 얘만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상 테마주들은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가끔 정말 좀 이런 말씀 드리기 그런데 정말 뭐 36급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뭐 차트만 그럴듯하게 뭐 설명합니다. 뭐 구름대가 지금 여기에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결국 테마만 분석자라면 그 중에서 뭐 하나 뽑아도 사실 잘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 안에서 테마만 잘 뽑아놓고 그나마 차트 좀 잘 만들어 놓은 것 거기서 수급까지 체크하면 그나마 확률이 좀 더 진짜 더 높아요. 그래서 제가 이 3박자 매매, 이 테마주에서는 이 선뉴스 관련해서 3박자 매매법이 가장 좋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VIP에서 이런 종목을 제가 잡아드릴 때도 있고 안 잡아드릴 때도 있어요. 왜? 이것도 답답한 게 VIP에서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매도 포인트 놓치는 분들이 좀 간혹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워서 많이 못 드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이렇게 쉽게 챙길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이 원하면 제가 언제든지 오픈해 드릴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고수방 같은 경우 좀 어느 정도 매매하셨던 분들한테는 그냥 휙 올려버립니다. 사실 요거 이번 주에 요거 수요일 요거 목요일 이때까지 한번 보시면서 매매하시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매매하시니까. 근데 그런 게 안 되시면 사실 VIP 노크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문자라도 받으시니까요. 자, 요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거 이슈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요건 설명드렸고. 자, 요거를 한번 우리가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 봅시다. 컨테이너선 종합 무님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부분이에요. 저는 당연히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설명을 드렸었지만 주가가 빠지면 뭐라고 합니까? 다들 이제 주가 빠지는 것만 걱정하시죠. 근데 제가 이전부터 사실 이거 제가 그 올해 그 아마 한 뭐 3월장, 4월장인가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분명히 해운업이 나중에 크게 부각이 될 거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부분이에요. 사실 중장기로 가져갔을 때 훨씬 더 효율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컨테이너선 종합 운임지수 결국은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요. 경기가 좋으면 어떻게 돼요? 서로 물자, 교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무역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부각이 되죠. 생각을 해보세요. 경기가 안 좋아요. 예를 들어 철광석 같은 뭐 석탄이라든가 이런 원재료가 필요할 일이 없겠죠. 그죠? 뭐 이런 걸로 공장을 가동시켜 석탄을 석탄을 수입하는 이유가 뭡니까? 공장 가동시키는 거잖아요. 공장 가동. 발전소 가동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석탄이 필요가 없어.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안 좋은데 무슨 발전소를 돌려? 지금 전기도 필요 안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 원재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의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 시기가 이제 올해 3월달 부분에서 왔었죠. 하다못해 그때 무슨 위기가 왔었죠? 석유가 마이너스 달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0달러예요. 0달러. 석유가 빵달러. 석유를 그냥 주는 거예요. 왜? 보관 비용이 더 드니까. 석유는 드럼통에 보유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래서 배럴이라고 표현하죠. 근데 이 배럴에 따라서 사실상 수요 자체가 확 감소하니까 석유 보관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하다못해. 그러니까 그냥 0달러에 0달러라도 그냥 매도를 하는 거죠. 그 시기가 정말 왔었어요. 정말 특이하겠지만 여러분들. 자,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된 이후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 유통되는 시기에서는 제가 말씀드렸던 게 분명히 BDI 수치든 종합운임지수, 컨테이너선 종합운임지수든 급등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왜? 지금까지 멈춰 있었던 이 무역 자체가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된다? 고점 뚫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점 뚫어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걸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냐면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선 종합운임지수가 최고치예요. 자, 여행을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백신 유통된 이후에 확 괜찮아지잖아요. 너도 나도 진짜 여행 예약하려고 진짜 아주 발버둥 칠 겁니다. 발버둥 쳐요, 정말. 그 중에서 일부만 가겠죠. 당연히 항공편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초창기엔 그렇게 몇백 대 1이다. 예를 들어 이 여행 가려면 몇백 대 1이다. 이 항공편 하나 끊으려면. 그런 시기가 온다니까요. 정말 온다니까요. 참 좋은 여행이 머리를 잘 쓴 거예요. 참 좋은 여행사에서 최초로 해외여행 미리 받았죠. 그죠? 예약 제도를 미리 받았습니다. 아주 진짜 똘똘한 회사가 되는 거죠. 남들이랑 다르게 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굉장히 하여튼 좋은 전략으로 지금 대장주로 올라섰죠. 참 좋은 여행이 여행사 중에 하나투어나 이런 애들이 지금 쫓아하는 양상이고 어쨌든 그건 뭐 별도의 얘기고 자 어쨌든 간에 컨테이너선 종합운임지수가 최고치를 갱신했다. 자 여기서 이제 키포인트가 뭐였냐면 유럽 항로와 미주 운임 강세다. 그러니까 여러가지 지금 컨테이너선 이동하는 아시아 태평양부터 시작해서 저 북미 쪽부터 다 지금 여러가지 지금 운임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항로? 유럽과 미주 운임 강세가 두드러진다. 자 그러면 뭘 사야 합니까 여러분들? 채팅창에 한번 써보세요. 뭘 사야 돼요? 자 유럽 항로는 뭘 사야 되고 미주는 뭘 사야 됩니까? 이렇게 나눠봐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보통 이렇게 하면 다들 똑같죠 뭐. 자 뭐 페노션 사야 됩니다. 대한해운 사야 됩니다. 뭐가 뭐에 특화되어 있는지를 잘 모르면서 왜? 그냥 너무 단순하게 공부했기 때문에 어디가 강세인지 부분을 잘 판단해서 아 어디가 실적이 더 좋아지겠구나 어디가 정말 훨씬 더 좋아질 수밖에 없겠구나 특화된 기업들을 찾아 나가는 게 공부죠. 그쵸? 자, 뭐 정유주들 뭐 이런 것들도 의견을 주셨고 조선주들 뭐 의견을 주셨고 다 좋은 이야기예요. 자, 조선주라고 쓰신 분들은 뭐냐면 자, 컨테이너선이 종합운임지수가 최고치란 얘기는 컨테이너선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 수가 있을 거고 거기다 지금 국제유가가 어때요? 지금 40달러, 50달러 이 정도 부분에서 계속 안정권으로 머물고 있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선 아니 발음이 잘 안 되네. 컨테이너선 자체에 대한 선박 수주가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보신 걸 거예요. 조선주라고 쓰신 분들은. 정유주는 뭡니까? 정유주는 좀 애매해요, 사실. 정유주는 좀 애매하죠. 국제유가가 먼저 선행되었던 지표인 거고 조선주는 후발주자 맞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해운주들 당연하죠. 해운주들이 당연히 탑픽이죠. 자, 탑픽인데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렇게 자세하게 보면 이렇게 됩니다. 종합운임지수 수혜주들이라고 보면 특화된 기업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죠? 대한해운이 뭐예요? 한진해운에 대한 미주 노선을 인수했어요. 아까 미주 운임이 강세이기 때문에 자 어때요? 대한해운이 아 미주 노선 관련돼서는 최대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항상 합리적으로 투자를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대충은 없어요. 아 여기 차트가 좋으니까. 물론 차트가 좋으면 단타쟁이들이 붙긴 하겠죠. 하지만 최소한 아 여기에 기업의 실적이
진짜 좋아질 수는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똑똑한 투자법입니다. H&M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이 어디로 간다? 아시아에서 유럽 항로를 투입한다.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유럽 항로 쪽이 지금 운임지수가 최고치다. 그러면 미주 쪽, 이런 쪽, 유럽 항로 쪽, 대한해운 H&M 이런 식으로 보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이 뭐다? 그 다음이 차트다. 제가 말씀드렸잖아. 그 다음 분석으로 어느 정도 끝났어. 최대 수혜주를 뽑았어. 예를 들어 관련주를 뽑았어. 그러면 그 다음이 차트인 거예요. 그 다음에 H&M을 보시면 H&M 관련해서 지금 차트가 일봉 차트가 이렇습니다. 아직 어때요? 여기서부터 주가가 크게 올라간 이후로 조정을 받고 있긴 하지만 조정 여파가 크진 않아요. 왜? 차트가 살아있는 겁니다.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중장기적인 테마로도 부각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통 이렇게 급등 나오면 테마주 성격상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락하죠. 이렇게 밑으로 빠져버리는 게 보통이에요. 왜? 근데 중장기적으로 실적들이 진짜 좋아지고 계속해서 이슈화 될 수 있다고 하면 주가가 이렇게 조정받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올라갑니다. 방향성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급등, 조금 조정, 이렇게 보합으로 쭉 조정받다가 바닥 다져서 수급들 다 나왔네, 매도 물량 다 나왔네, 다시 이슈받아 급등. 이런 차트의 모양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차트에 모든 게 녹아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최대 수혜주를 뽑아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략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걸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대충 투자해서 내가 수익을 계속 지속적으로 낼 수 있다? 꿈 깨세요 정말. 그 다음 대한해운 차트입니다. 대한해운 마찬가지죠. 같은 종목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자, 요 정도죠. 제가 추천드린 당시가 요때예요. 사실 제가 요때 추천했어요.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16,000원, 17,000원에 추천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납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주가가 크게 급등하죠. 주가가 크게 급등합니다. 그러면 주가가 크게 급등하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렇게 급등 나왔다가 또 어떻게 돼요? 보합권으로 머물죠. 보합권으로 조금 머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 실적이 어쩌고 저쩌고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졌다. 혹은 내년 1분기 실적이 어디까지 예를 들어 뭐 70% 영업이익이 증가될 것이 예상된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것들이 이제 수치가 눈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다시 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급등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테마주로 부각됐을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돼요? 실적이 부각되기 시작하면 야! 돈도 버는구나 진짜. 단순 테마주가 아닌구나 라는 게 눈으로 확인되면 급등 나옵니다. 이전에 옛날에 중국몽 한창 꿀 때,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꿈이 엄청나게 불어일으킬 때 어떻게 됐어요? 화장품주들이 에이 그냥 테마주들로 급등했다 어떻게 됩니까? 우와! 실제로 실적이 두세 배가 좋아지네? 더 가죠? 그런 거랑 똑같은 양상이에요, 여러분들. 단순 테마주로 부각됐다가 하다못해 실적이 좋아지는 것까지 보면 2차 파동으로 2차 상승 파동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뉴스를 보고서 이렇게까지 종목을 뽑아낼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용어 하나도 안 썼어요. 그죠? 어려운 용어 하나도 안 쓰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결국은 뭐다? 뉴스 속에 답이 있다. 뉴스 속에 답이 있다. 뉴스도 그냥 뉴스 아니다. 무슨 뉴스다? 테마주로 부각될 수 있는 걸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미리 선자를 써서 선뉴스. 선뉴스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지나가 버린 뉴스 말고 앞으로 테마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인 이 선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종목들을 잡아나가자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뉴스는 분석 기반입니다. 분석을 안 하고서는 그냥 대충 본 거예요. 하루에 정말 수천 가지, 수백 가지의 정말 뉴스가 나오죠. 그 안에서 팩트만 체크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습하자 교육을 괜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10번, 100번 연습을 하다 보면 아, 이게 정말 큰 뉴스구나, 작은 뉴스구나라는 걸 최소한 어느 정도는 구분을 합니다. 어느 정도 구분을 해요. 확률적으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팩트만 인지해서 이런 것들을 판단을 통해서 우리가 매매 타이밍을 잡아보는 거. 이게 이제 선뉴스 테마주의 장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같이 하실 매매가 되기도 하겠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진짜 쉬웠다. 솔직히 진짜 쉬웠다. 너무나 쉬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VIP 방에서 수익 냈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저는 수익을 자랑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어쨌든 무료방도 수익이 나는데 뭐하러 VIP방을 제가 수익 자랑을 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아니라 복습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VIP는 다 설명을 해드린 부분이라. 오늘 종목을 공개 안 해드렸었는데 아까 벽산이란 종목을 15% 이상 오늘 급등이 나왔어요. 자,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가 이거 계속해서 설명드린 부분이에요. 제가 건설에 대해서 계속 중요하다라고도 설명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었지만 그때 제가 뭐라고 그랬죠? 건설 섹터가 중요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건설 섹터가 중요한 이유는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옥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냈지만 그 과정에서 어쨌든 부작용식으로 지금 전국구 집값이 들썩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그거는 건설사들이 전혀 생각을 안 해요. 여러분 되게 웃기죠. 되게 웃기겠지만 분양가 상한제 정책 이후에 걔네들은 그 관심이 없어요. 건설사들의 관심은 오직 뭐다? 분양률이 100%가 될 수 있느냐, 미분양이 나느냐,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렸던 게 건설사의 미분양은 앞으로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설명드린 게 내년 시장이었죠. 그래서 건설주를 주목하자라고 제가 지지난주인가 2, 3주 전에 방송을 해서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래서 이러한 정부 공공임대 확대에 따라, 그러니까 여러가지 건설 경기가 좋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신규 주택 물량이든 공공임대 확대든 여러가지 정책을 펴낼 수밖에 없습니다. 리모델링이든 그 정부에서 미는 게 뭐예요?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계속 밀죠. 뉴딜 정책부터 시작해서 계속 밀고 있는 정책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인테리어든 뭐든 간에 관련주들이 대거 급등할 수밖에 없다. 제가 지난 방송에서 그랬을 거예요. 가입비 충분히 뽑아낼 수 있는 종목이다. 뭐라고 했죠? 그거 꼭 잡으셔야 된다 라고까지도 설명을 해드렸는데 벽산이 결국 급등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잡느냐 안 잡느냐의 차이예요. 야, 올라갈 때 쫓아 들어가면 잘못하다 물려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테마가 불거지기 이전에 미리 잡는 연습들을 해나가시다 보면 사실상 아, 이렇게 밑바닥부터 잡을 수가 있겠구나, 꼭 급등한 종목을 쫓아갈 필요는 없겠구나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요건 있습니다. 테마주는 이유 없이 급등하지 않는다. 자, 세력이 매집하겠다라고 해서 이유 없이 급등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사실상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 모든 테마,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정치인 테마든, 예를 들어 뭘 얘기해 볼까요? 요새 이재명 테마라고 합시다. 자, 이재명 테마도 이유 없이 올라가지 않겠죠. 이재명이 예를 들어 지지율 관련해서 1등으로 올라섰다 라고 하면 이재명 테마가 한번 확 가는 거고, 그쵸? 전체적으로 테마가 들썩이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일주가 이유 없이 급등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테마가 불거질 때에는 절대로 이유 없이 급등하지 않는다. 다 이유가 있다. 어떠한 뉴스라든가 이슈라든가 이런 걸 받아서 같이 올라가는 거다 라는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절대로 대충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간에 벽산 크게 수익 내신 분들은 19%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셔서 이건 VIP 회원님 거를 갖고 왔어요, 그냥. 그래서 오늘 벽산 19% 수익 내셔서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 하시기가 쉬운 장이긴 해요. 쉽다? 어려울 수도 있겠고 쉬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하락장에서도 여러분들이 멘탈을 잃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의 리딩을 최소한 믿고 갈 수 있을 만한 전문가의 리딩은 최소한 1년만 같이 해보시라고 제가 권고해드립니다. 정말 강력하게 권고해드립니다.
1년간 쫓아가시면서 흐름을 보세요. 자, 전문가도 1, 2주 수익 안 낼 때도 있어요. 왜? 1, 2주 안 내면 뭐 죽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그것 때문에 일일비에서 부안해동하다 보면 오히려 종목 매도하면 그 다음부터 날아가는 경우가 많아지죠.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부안해동하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테마가 확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의 실적이 좋아질 것이 확실하게 예상이 된다면, 이 기업의 가치가 본질적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이것은 믿고서 홀딩하는 겁니다. 그게 전문가예요. 그냥 내 종목 안 간다고 진짜 어떡하지? 부안해동하는 전문가는 되게 많아요. 정말. 자, 이거 세 종목 내리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사세요. 그거 안 가면 다시 한번 또 이 세 종목 정리하시고 이거 사세요. 계속 그냥 뒷북만 칩니다. 그런 것들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테마를 분석하고 혹은 실적들을 분석하고 이 기업의 가치가 왜 본질적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지를 분석을 할 수 있다면 이런 것들로만 집중해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짜는 겁니다. 종목 하나로 대박 나거나 그런 거 없어요. 가끔 어떤 유튜브 이런 것들 보면 2000% 올라간다고 광고를 합니다. 과장 광고를 합니다. 20배가 올라간대요. 그 다음에 이 종목 하나 때려 받고서 끝나는 겁니다. 없어요. 리딩 자체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2000% 수익, 20배 수익 내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50%짜리 종목을 연달아서 그래도 한 4, 5종목으로 압축해서 가는 게 좋을까요? 자, 한번 우리 물어봅시다. 여러분도 아마 이거, 자, 나는 2000%짜리 종목 이거 하나 잡는 게 쉬울 것 같다. 1번. 아니다. 나는 50%짜리 5개 잡는 게 더 쉬울 것 같다. 2번. 번호 한번 남겨보실래요? 저는 가끔 제가 얘기한 거를 채팅방에 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얘기한 거를 잊어먹지 않으려고 채팅창에다 치시는 분들 계신데 제가 장담을 해볼까요? 이런 분들이 나중에 수익 많이 나요. 그리고 일단 생각 자체가 다릅니다. 기다림이 달라요. 거의 하루살이처럼 사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주식하다 보면 대부분 한 50대 분들이 대부분 그래요. 진짜 하루살이 분들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날 깡통, 그분들이 알아요. 제가 저는 지금 주식을 한 16년 했는데 깡통을 한 2번 찼어요. 자랑처럼 이야기합니다. 절대 자랑 아닙니다. 절대 자랑 아니에요. 그런데도 그 습관을 못 버립니다. 본인은 원래 다혈질이고 원래 그렇게 빨리빨리 돼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망가지신 겁니다. 자, 만약에 내가 습관을 버릴 수 있다. 내가 지금까지 깡통을 찾고 지금까지 내가 너무 빨리빨리만 하다 보니까 내가 진짜 맨날 뒷북만 치고 급등한 거 쫓아가다 맨날 물리고 세력한테 털리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습관만 바꿀 수 있다면 제가 수익으로는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대신에 이 느긋함이라는 걸 가져가셔야 돼요. 자, 투자라는 건 시간을 사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급등해서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자, 이분들 뭐예요? 과거에 집값 예를 들어 2% 3% 올랐을 때도 꾸준하게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에요. 지금 2배가 오르든 얼마가 오르든지 간에 그분들은 그만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 당연히 챙기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들이 수익 내는 거에 대해서 부러워하거나 난 정부를 믿었는데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를 늘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은 비싼 이자를 내가면서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만한 성과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주식이라고 다를까요? 중장기 종목 진짜 좋은 거 잡아놨으면 예를 들어 이 종목이 50에서 100% 올라갈 때까지는 버티시는 건 투자자의 몫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거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자, 2000% 종목 1번, 제가 2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해서 말씀드릴게요. 무조건 2번입니다. 무조건 2번이에요.
무조건 2번이에요. 그리고 2000% 올라가는 종목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꿈의 나라를 피세요. 물론 저도 거의 1000%까지 잡은 종목이 있었어요. 제 정확한 기억인지 모르겠는데 790%인가 그랬을 거야 아마. 근데 자, 제가 이런 걸 잡았어도 제가 1000% 종목 또 잡으려고 그러면 저는 아마 없어요. 정말 특이한 케이스가 아니면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거를 1000% 예상하고 종목을 잡았던 것도 아니었어요. 몇백 프로를 생각하고 잡았는데 그게 우연찮게 790%까지 간 겁니다. 이게 솔직한 저의 언급이에요. 자, 1000%, 2000% 종목 잡을 생각하지 마시고 50%짜리 5종목 잡으면 똑같은 수익률 나옵니다. 똑같은 수익률 나와요. 그래서 절대로 이 어렵사리 이 1000% 10배 오를 종목, 흔히 얘기해서 텐베거라고 하는데 이 텐베거 종목을 잡으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괜히 그렇다가 수익의 기회도 놓쳐버린 채 전재산이 물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최소한 포트폴리오라는 것을 같이 운영하셔야 됩니다. 종목을 최소한 분산 투자하실 줄 아셔야 돼요. 이유가 뭐다? 난 아직은 초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다못해 전문가들도 최소 5종목 포트폴리오 나눠 놓는데 여러분들이 초보이시면 초보답게 행동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냥 정신을 잃어버려서 그냥 단순하게 주가가 떨어진다는 이유만으로 그 종목을 담다 보니까 비중이 50% 70% 돼버립니다. 그 다음에 그 종목 안 올라가면 이제 뭐예요? 남들 수익 보고 있을 때 혼자서 손가락 빨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매매를 하지 마세요. 자, 어찌됐건 간에 오늘 벽산이라는 종목으로 어쨌든 뭐 100만원, 단돈 100만원이라도 챙기는 게 어딥니까? 오늘 하락장이었습니다. 참고로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보다 2배가 많습니다. 하락 종목이 그렇게 많아요. 코스피는 얼마 빠지지도 않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하게 1, 2, 3, 4 그러니까 지금 시가총액 상위주들이 주가가 잘 버티고 그나마 조금씩 올라가니까 그것들 때문에 버티는 거지 지금 중소형주는 개박살나고 있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해 보시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자, 오늘 어쨌든 간에 이 벽산을 통해서 제가 어저께 추가 매수했어요. 벽산을. 참 희한하죠? 하필이면 어제 추가 매수를 했어요. 뭔가 제가 무슨 이 종목을 세력처럼 끌어올렸다는 듯이 어제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추가 매수를 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설명드렸죠. 주가가 빠져버리면 저한테는 기회입니다. 주가가 빠지면 기회예요. 주가가 올라갈 때 굳이 구태여 그거를 종목을 쫓아가서 흔히 얘기해서 불타기를 하지 않습니다. 물타기를 하되 제가 합리적으로 판단되었을 때만 합니다. 왜 빠진지 이유를 모르겠다. 그리고 이 테마는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제가 추가 매수 사인을 드린 거고, 그랬더니 역시나 뭐 벽산 무슨 일인가요? 뭐 올라가면 무서워하시죠. 사실 저희 방 특징이 뭐냐면 떨어지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더 잡아드릴 걸 아니까. 근데 올라가면 무서워하세요. 언제 팔아야 될지 이제부터 일이 손이 안 잡히시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걸어두세요 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좀 있는데, 역시 뭐 벽산 어제 추가 판단 나이스, 뭐 VI 발동인 듯, 뭐 짱 멋지십니다, 뭐 이렇게 하여튼 여러가지 이렇게 해주시는데 어쨌든 감사한 일이고, 자, 수익 낸 거는 이분들이 잘하신 거지 제가 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저는 제시를 해드렸을 뿐이지 실제로 매매를 하신 분들이 잘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투자라는 건 투자자들의 몫이기 때문에 똑같은 정보를 제공해드려도 누군 사고 누군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산 분들이 잘하신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가 잘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어쨌든 테마를 선매집해서 남들보다 한 발짝만 빠르게 매수를 하게 되면 굳이 단타놀이, 이 단타놀이 하는 이 세력들 놀이에서 나는 빠질 수 있다. 나는 급등하면 빠져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쉬운 판단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챙기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려봅니다. 자, 오늘 방송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방송하다 보면 제가 대충 방송해도 되는데 무료 방송이니까 뭘 열심히 합니까? 근데 제가 하다 보면 이 대충이 잘 안 돼요. 전 대충 일을 잘 못합니다. 할 거면 제대로 하고 안 할 거면 안 해버립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제 방송을 봐야 되는 이유를 정말 한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드리자면, 제가 카톡방에서는 지금 뭐 방마다 뭐 1000몇백 명도 있고 400명도 있고 그러죠. 그러다 보면 제가 일일이 설명드리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질문 들어와도 답변을 해드리기가 어려워요. 제가 이 뭐 몇천 명 되는 인원수를 제가 일일이 그거 다 답변해드리면서 무슨 뭐 자선단체도 이런 자선단체가 없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뭐라 그러죠? 질문은 VIP에서만 받습니다라고 제가 설명드립니다. 왜? 최소한 VIP 정도 제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주된 시간을 할애하는 게 VIP니까 그건 역시나 당연한 거겠죠. 근데 무료방에서는 여러분들의 질문 제가 답변해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을 무시해서가 아닙니다. 한 분 해드리면 1000몇백 명을 해드려야 되고 또 몇백 명을 또 해드려야 되고, 누군 해드리고 누군 안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차별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누군 프로필 사진이 이쁘시니까, 누군 여자니까, 남자니까 이런 거 없습니다. 누군 젊고 누군 늙어서 제가 무시하는 거 없습니다.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것에서 해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VIP에서만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예 약속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은 그래도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가 있어요. 왜? 소통하는 시간에서는 제가 뭐 자유롭게 질문도 받아볼 수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모두에게 설명드릴 수 있잖아요. 카톡방은 뭐예요? 누군 보고 누군 못 봐요. 근데 방송 어떻습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함께 들으실 수 있는 거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만 가끔 질문을 제가 질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좀 해드리고 있고, VIP는 즉각적으로 되도록이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날 제가 일정이라고 설명해드린 부분도 있죠. 자, 목요일날 수열 에너지가 부각될까, 이 부분에 따라서 제가 지에논 에너지를 잡아드렸었고, 물론 안 잡아드린 방도 있을 겁니다. 자, 어찌됐건 간에 지에논 에너지가 어제 급등이 나왔어요. 사실 저는 어제 한번 처분했다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또 잡아봐야지 했는데, 오늘 어떻게 또 주가가 좀 눌렸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조금 잡았습니다. 조금 잡았는데,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 이게 내일 급등이 나와요. 아, 내일이 아니네. 내일이 수요일이죠. 자, 이틀 뒤에 급등이 나옵니다. 급등 나오면 목요일까지 보유해서 만약에 급등이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뭐 예를 들어 목요일까지 했는데 급등 나와. 그럼 또 한 번 정리를 할 거고. 예를 들어 급등이 안 나와. 목요일날 시간 다 갔어. 근데 여기 딱 보면 아시겠지만 목요일날 3시라고 써있죠. 수열 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협약식. 그러면 3시니까 이게 또 시간이 좀 애매하단 말이죠. 그죠? 조금 늦어지면 3시 반까지 될 수 있고, 그러면 장 마감하고 시간외로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최대 시간 외까지도 열어두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에논 에너지, GNC 에너지, 이 중에서 제가 지에논 에너지를 선택한 이유는 뭐다? 저는 합리적으로 생각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자, 왜 지에논 에너지인가? SK증권에 의하면, 자, 지에논 에너지는 국내 수열 에너지에서 선두기업이다 라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장주가 더 가는 장세요. 자, 최근 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대장주가 더 가고 중소형주는 안 가는 장세입니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 2차전지라고 하면 LG화학, 뭐 삼성 SDI, SK이노베이션만 가고, 뭐 예를 들어 바이오라고 하면 셀트리온만 가고. 맞죠? 제 얘기가 틀립니까? 하다못해 뭐 반도체 쪽도 반도체 장비주들보다 어디가 더 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반도체 장비주 테스 이런 것보다 어디가 더 가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잘 갔잖아요 솔직히. 그런 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에논 에너지라는 대장주를 잡아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자, 어떻게 됐어요? 솔직히 저는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여러분들. 지에논 에너지 일봉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드리고서 어떻게 됐어요? 바로 급등 나왔었어요. 전 싹 다 정리했죠. 정리할 이유가 없으니까. 정리 안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랬다가 혹시나 내일 눌림목 주면 기회 주네? 이때 또 다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예요? 이때 한 요때 드렸나요? 요때 드렸나? 하여튼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바로 급등 나왔습니다. 2,800원 가까이까지. 이렇게 급등이 나와주면 자, 기회를 줄 때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매도했다가 혹시나 눌림목 줘. 근데 아직 이벤트가 한 2, 3일 더 살아있잖아요. 그러면 눌림목 때 다시 한번 공략해서 한 번 더 먹을 수 있는지
기회를 포착해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단순하게 뭐 이렇다 에이 올라가는데 이거 금요일까지 한번 금요일까지 참아볼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그렇다고 해서 만약에 시세가 안 나와도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최대 금요일까지는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제가 드리는 겁니다. 전략은 이런 식으로 잡아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충 잡아서 뭐 대충 없습니다. 대충이기 때문에 꾸준한 수익이 안 나는 거고, 한 달 수익 안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들. 전문가들도 한 달 수익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설명드린 게 뭡니까? 6개월,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갔을 때 수익 안 나온 경우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래도 그렇게 가져가시는 게 맞다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020년도 저는 2배 수익 안 났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 볼게요. 이번 연도에 2배 정도 수익 안 나신 분들은 뭐가 문제일까요? 저는 뭐가 문제일까요? 자꾸 물립니다. 마이너스 18%짜리 종목이 허다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자, 테마주를 하더라도 대충 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위험한 종목은 저는 다 피합니다. 관리 종목부터 시작해서 그런 종목 아예 안 해버려요. 아예 안 하는 게 마음 편하고. 그래서 테마주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분석은 하셔야 수익을 난다는 거예요. 대충 해놓고서 하니까 성공률이 떨어지는 겁니다. 하다못해 물리는 경우도 많은 겁니다. 이 정도 분석을 해보셨냐고요. 테마주들을 하더라도 이 정도 분석이에요. 제 중장기 매집주, 하다못해 제가 중장기 실적주라고 하는 것들 보면 아시겠지만 다들 놀랍니다. 뉴스도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런 것도 이런 뉴스가 나올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앞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제 분석을 아시는 분들은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을 제가 내놓으면 그런 뉴스들이 정말 나와요. 하다못해 그 이후로 증권사들이 갑자기 애널리스트가 추천을 하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자, 중장기 실적주든 매집주든 테마주든 간에 여러분들 분석이 기본이에요. 이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없는 거예요. 공부하는 것만큼 보이는 게 이 시장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익이 꾸준하게 날 수밖에 없어요. 주식시장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만만한 시장은 아닙니다.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요. 자, 전 세계에서 똑똑하다는 사람들도 부러지는 게 이 주식시장입니다. 왜 그래요? 자기 똑똑한 머리만 믿거든. 자기가 실수한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거든요. 제가 뭐라 그러죠? 저도 손절한다고. 저도 실수합니다. 근데 그 실수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실수를 받아들이고 다음 후속으로 또 만회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수익 나는 것들은 또 강력하게 추적 관찰 해나가면서, 뉴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변화되는 것은 없는지,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되는지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가면서 보는 게 중장기의 매력입니다. 이런 것에서 비중 크게 실은 거에서 50에서 100% 먹잖아요. 1900만원, 막 4000만원 이렇게 한 번씩 수익 보면, 난 진짜 중장기만 해야지 진짜. 이 대표님 저 중장기만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 정도입니다. 제 중장기는 제가 자신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테마주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단기 매매를 하더라도 이 정도의 분석은 갖추시고, 그리고 중장기 관련된 종목도 마찬가지 확실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을 집중하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아마 제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 선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이거를 지금 회사에서는 좀 아껴달라고 했지만, 뭐 얘기 나온 김에 그냥 얘기 나온 김에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방송할까 하다가 이게 좀 중요해서 요거까지만 딱 설명드릴게요. 오늘 좀 방송이 길어집니다. 자, 20% 슈팅 나올 테마주. 자, 20% 슈팅 하다못해 상한가까지도 잘하면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크게 표현하면 가는 경우가 많죠. 아마 아실 겁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제 무료방을 혹은 제 VIP 서비스를 받아보신 분들은 이 말이 얼마나 세다는 건지 알 거예요. 잘하면 상한가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은 제가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크게 폭발적인 시세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시대가 온다. 청산성 부각되는 뭐 미국이 어쩌고저쩌고 반도체가 있다. 자, 차량용 반도체 시대가 온다.
제가 최근에 이제 많이 트렌드를 느끼면서 느낀 건데 차량용 반도체 쪽 관련해서 요거 진짜 좋아 보이는데 라고 생각했던 종목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종목이 차트를 다질 때까지 제가 기다린 거예요. 제가 차트 그리고 제가 원하는 수급 시그널이 있는데 수급 시그널 나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거의 나왔어요. 거의 나왔어요. 조만간에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마 선물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VIP에서 제가 드릴 종목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20% 슈팅 나올 테마주여서 아마 가입비 버시는 데는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는 가입비 회수할 수 있는 첫 번째 종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확실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설명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뭐다? 분산투자. 첫 번째, 분산투자 효과. 두 번째, 회전율이 극대화될 수 있다. 세 번째, 꾸준한 수익성의 효과가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분산투자 해놨어. A, B, C, D, E 5개 종목으로 분산투자 해놨어요.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보세요. 자, 이 5종목을 잡아놨어. 자, 물론 선뉴스 테마주면 일정이 딱딱 끊어지니까 언제까지 보유해야 될지가 당연히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만약에 선뉴스 테마주라고 해서 이번 주에 다 나올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 5종목이 제가 이번 주에 선뉴스 테마주라서 5종목 다 시세 나올 수 있는 종목이에요 라고 했지만 꼭 이벤트 날짜에 맞춰서 급등합니까? 여러분들? 주가가 꼭 그렇게 정말 아주 기계처럼 아주 무슨 팩토리도 아니고 공장처럼 이렇게 딱딱딱딱 찍어내요? 아니죠. 누가 먼저 급등할지는 알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뭐다? 비중을 똑같이 나눠 넣어야 예를 들어 A라는 종목이 먼저 급등했어. A 종목 팔아서 현금 확보. 현금 20% 확보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을 들어가겠죠. A라는 종목이 끝났잖아. A라는 종목이 끝났으면 F라는 종목을 또 들어가겠죠, 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환이 됩니다. 근데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종목 하나 이걸로는 뭔가 안 바뀌어요. 계좌가 진짜 안 바뀝니다. 정말 희한해요. 그래서 5종목 다 잘 잡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만약에 5종목으로 운영을 하게 된다면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회전율이나 이런 부분, 여러분의 포트가 묶이는 건 뭐다?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잖아. 비중을 너무 크게 들어갔던 종목이 수익이 안 나고 마이너스가 심해지면 그때부터 아주 1년간 괴로운 시간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이거를 잘 지켜나갈 수 있는 이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